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조 비테일의 인생에 놓쳐버린 교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인생에 놓쳐버린 교훈. 그때 그것을 먼저 알았더라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수롭지 않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 이루어내는 모든 업적의 뼈대이자 근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부터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나은 인생으로 비상하고 싶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부터 키워야 한다. 간단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 믿음과 함께하고 숨쉬며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들기 전에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은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빨리 내 쪽으로 움직인다.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평범한 말이라서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복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방법은 단 하나, 행복하기로 결정만 하면 된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돈이 많아서 나쁠 건 없지만 날씬할 필요도 없다. 움직이는 게 편해지긴 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앞으로 갖고 싶은 것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것은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신만의 삶의 비법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비밀 중의 비밀이다. 웃어라.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껴라. 지금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커다란 기회를 놓치고 말 테니. 인생이 항상 힘든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은 투쟁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인생의 흐름에 나를 맡겨보자. 여기서 비결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앞에 놓인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믿어라. 사는 게 고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쉬울 수도 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큰 차이가 생긴다. 마라톤을 생각해보자. 달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마라톤은 고역일 뿐이다. 그러나 달리는 것을 즐기고 마라톤을 개인의 도전 과제로 삼는다면 달리는 것이 쉬워진다. 달리는 내내 온몸이 땀에 젖고 젖먹던 힘까지 쏟으며 헐떡대겠지만 결승점을 통과하면 신바람 나지 않겠는가. 인생이 항상 힘든 것만은 아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내 눈 뒤에 존재하는 나. 혹시 수술대 위에 누워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워본 적이 있다. 가벼운 수술이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상처를 째고 치료하는 동안 의식은 깨어 있었다. 별것 아니었다. 심장 수술도 아니었고 폐암 수술도 아니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맨정신으로 누워 있자니 마치 기계가 된 듯한 수리공에게 기계를 수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영혼이 기계 속에 갇힌 것만 같았다. 의사가 하는 작업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속한 다른 것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주목하자. 우리에겐 육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아니다. 우리에겐 마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에겐 감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 현명하게 선택하자. 생각을 바꾸면 기분도 따라 변한다. 에너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나와 여러분, 이 책,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방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 몇 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거울을 보자. 나를 둘러싼 어둠이 보일 것이다. 축 처진 어깨와 아래로 향한 눈가, 잔뜩 찌푸린 얼굴이 보일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변화를 만들어내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에너지의 변화로 감지한다. 그러면 이제 몇 분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거울을 보자. 밝은 빛이 보일 것이다. 쫙 펴진 어깨와 반짝거리는 눈,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지 않은가? 생각은 우리 주변 모든 것에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나를 돕고 남을 돕고 행복을 부르며 나아가 윤택한 삶을 창조한다. 나쁜 생각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마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평생 쉬지 않고 움직인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생을 마쳤을 때에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걷고 말하고 운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만 또 어떤 생각은 기분 나쁘게 만든다. 어떤 생각은 이롭지만 어떤 생각은 그렇지 않다. 어떤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부추기지만 어떤 것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내가 몇 년 전에 산 티셔츠에는 이런 문구가 박혀 있다. 명상은 생각이 아니다. 그렇다. 명상은 우리 생각 뒤의 공간이다.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는 스크린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기 바란다. 생각을 멈출 수는 없어도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인생의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내가 인식하는 것은 모두 내 생각 안에서 보이는 것이다. 마음의 필터에 걸러져서 내 안으로 들어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바꾸려면 내부부터 바꿔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내 안의 분노를 일으키는 버튼을 누른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의 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 스스로 그 감정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나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한 후 그것을 놓아주어라.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한다면 화가 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놓아주어라. 나의 마음속이 변화됐을 때 세상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성은 현재의 역할을 따른다. 대학 시절 친구 가운데 하나가 나더러 비관적인 성격을 타고났다고 말했다. 그는 내 얼굴에서 슬픔을 자주 보았으며 침울한 표정과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을 보면서 비관주의가 내 본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 30년 후 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나와 대화를 나누던 진행자가 나를 보고 어쩌면 그렇게 낙관적이냐며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내 얼굴에 떠오른 미소와 눈빛, 내가 연발하는 감사의 말을 가리키며 낙관주의가 내가 타고난 본성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 내 본성일까? 모순 같겠지만 둘 다 맞다. 본성은 우리 자신이 한 선택에 따라 맡게 된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선택을 바꾸면 역할도 바뀐다. 한 역할을 오래 맡으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된다. 윌리 민토스는 결과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외우지 못하고 있다면 일부러라도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 연기가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그 역할을 완전히 외우고 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본성이 된다. 본성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라. 처음에는 연극 무대에 선 것처럼 어색할 것이다. 그러나 어색한 것도 잠시뿐 곧 그 역할에 익숙해질 것이다. 얼마 후에는 그것이 제2의 본성이 되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고 생각하게 된다. 원하는 것을 깨닫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을 뿐이다. 심지어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든가 아니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열중하면 얻을 수 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원하지 않는 것에 열중하며 살 것이다. 그러면서 원하지도 않는 것이 점점 쌓여간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현명하다. 안 그런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집중하자.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에 집중하자.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에 집중하자. 간과하기 쉽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우주의 비밀 하나. 무엇이든 열중하면 그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내 뒤에 따르는 말이 나를 결정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 나는 이란 말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사적인 말을 의미한다. 나는 뚱뚱해, 나는 멍청해 와 같은 말은 현재의 나에 대한 평가가 된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귀결시킨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곧 그 말들은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내게로 끌려온다. 일종의 끌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내게로 온다는 뜻이다. 특히 싫어하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있을 경우 가는 곳마다 그것들과 마주치게 된다. 미움은 강렬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더욱더 끌어당기게 돼 있다. 마치 자석처럼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떤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것이 자동차든 행동이든 내 경험의 범위 안으로 더욱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열정의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런 자력 현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 안의 긍정적인 능력을 깨울 수 있다. 멋진 헤어스타일, 멋진 하루.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나의 전처는 화장하는 것과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다. 명함에 이런 말을 새기고 다닐 정도였다. 멋진 헤어스타일, 그리고 멋진 하루 되세요. 가장 그녀다운 인사말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멋진 헤어스타일이나 멋진 셔츠라면 그렇게 하라.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은 나에게 더욱 다정하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기억을 믿지 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록이다. 한 행사장에서 마케팅 강연을 했을 때의 일이다. 청중 가운데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마케팅 전문가 한 명이 끼어 있었다. 그는 나의 영웅이자 정신적 지주인 테드 니콜러스였다.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안 그는 뭔가를 부지런히 기록하고 있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강연할 때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 잭 캔필드가 청중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 역시 몇 시간이나 되는 강연 내용을 모두 받아 적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억력이 형편없어서 메모를 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기록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기록은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나중에 기록된 것들을 검토해 잊었던 것을 되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의 머리는 곧잘 속임수를 쓴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몇 시간 안에 까맣게 잊고 만다. 그것들을 되살리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그러니 기록을 남겨라. 불가능은 없다. 자신의 경험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쉽게 남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이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한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과연 불가능이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다. 인생이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을, 더 나아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그러니 내 인생도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된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다. 여기서 우리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한계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다. 더 높은 단계로 날아오르자.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다.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그것뿐이다. 쉽다. 아주 쉽고 말고. 펜 한 자루로 창조하는 미래. 시간이 가진 마법 한 가지. 그것은
펜 한 자루와 약간의 상상력만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종이를 한 장 꺼낸다. 컴퓨터를 켜도 좋다. 오늘부터 딱 1년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1년 전에 원했던 것을 모두 달성했다고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가급적 자세히 적어보자. 최대한 기쁨을 만끽하면서 1년 동안의 눈부신 활약상을 하나씩 적어 내려갈 때 느껴지는 짜릿함을 공유하는 것이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작업으로 세상은 새로운 우리의 자아상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순순히 머리맡에 가져다 준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펜 한 자루만으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다. 마음은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 움직인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마음은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 움직인다. 이 말은 모좀 다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나는 존 시멘 가름스의 번영의 추가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읽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이다. 마음은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 움직인다 라는 생각을 읽고 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지금 드는 생각이 만족스러운가? 1분 만에 기분 좋아지는 방법. 인생이 항상 실망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비결을 하나 소개하겠다. 그것도 1분 안에. 이렇게 해보자. 천천히 깊게 큰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쉰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크게 숨을 들이마신다. 폐의 움직임을 느껴본다. 그대로 몇 초 동안 숨을 멈춘다. 길게 천천히 편안히 숨을 내쉰다. 다시 한번 반복. 필요하다면 계속 반복하라. 답답한 기분을 해소하는 데에는 몸속에 산소를 불어넣는 것이 그만이다. 미소는 만국 공통어. 어디를 가든 어떤 말을 하든 모든 문화권과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미소다. 언어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도 미소는 언제나 그들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 된다. 길을 걸어가다가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도 빙그레 웃는 나의 미소 하나로 그들의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다. 나에 대한 그들의 느낌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하루도. 미소는 만국 공통어다. 여러분의 미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호기심을 불러 모을 것이다. 웃자. 우유를 마시다 입가에 흘린 아이처럼. 웃어라. 지금 당장 웃어보자. 어색해 하지 말고 웃어라. 처음엔 억지 웃음이겠지만 계속 웃어라. 그리고 웃음이 어떻게 번져가는지 느껴보라. 웃음은 독자적인 생존력을 갖고 있다.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웃어야 한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시원한 웃음을 차가 막히는 도로 위에서, 침대에서, 샤워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왜 그래야 되냐고 그냥 재미있으니까. 웃음은 우리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가장 멋진 선물이기 때문이다. 말은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욕하지 마라. 욕을 하면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기운이 발산한다. 말을 아끼자.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두고 보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못한다고 말하면 우리의 의식은 그 말을 현실화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행동 뒤에는 믿음이 있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우리 안의 믿음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는 믿음이 시키면 바보처럼 보이는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바꾸면 행동도 바뀌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 이외에 비난할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 대통령, 경제 상황, 가족, 친구, 지난 시절 등. 비난하기는 쉽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행동은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스스로를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